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1월 3일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 가지고 네. 나오셨나요? 오늘은 청룡의 기운을 담아서 희망의 빛을 새해 활짝 열었잖아요. 네. 예, 이거 하기 전에 31일 날 세종의 빛 축제 카운트다운 불꽃쇼가 있었는데 네. 이 또한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전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영다리 남쪽 광장 일원에서 네. 2023 세종빛 축제 일환으로 개최한 하나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불꽃쇼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 대표님 이날 오신 적 있나요? 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봤을 때.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죠? 이날 정말 방문객이 한 10,000여 명이 운집을 했어요. 돈 좀 썼던데요? 돈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의 행복감을 전달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마치 제가 서울 명동에 와 있나 할 만큼의 우리 시민들이 예. 그렇게 많이 와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 불꽃도 아주 멋졌던 아름다웠어요.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많은 정말 분들이 영상으로 옮겼던데. 예. 맞습니다. 시민과 방문객들은 빛으로 물든 이응다리 일원에서 네. 상당히 풍성한 공연을 즐겼다고들 다들 말하고 있었고요. 예, 평이 아주 좋았어요. 네. 스타트는 조금 그랬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아주 그걸 좋았습니다. 만회하는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떠나보내고 빛나는 2024년 청룡의 해를 이렇게 해서 맞이했는데요. 31일 날의 행사의 첫 순서가 송년 음악회를 했는데요. 전통 타악 그룹의 대북과 모든 북의 오프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백파이프 연주 정말 백파이프. 처음 들어봤거든요. 직접 예.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예. 아주 멋졌어요. 금관 오중주와 성악으로 다채로운 공연 열려서 한 해를 보낸 아쉬움을 달래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는 순간에 카운트다운으로 막을 연 새해 봄맞이 불꽃쇼는 총 7분간 총 4막으로 구성된 음악과 함께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순간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1막은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갔는데 아바의 해피 뉴 이어로 변화의 시작을 형상화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졌었고요. 2막으로는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으로 맞춰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었고 3막은 위대한 쇼맨 OST 리라이트 더 스타트를 배경 음악으로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예, 마지막 3막은 희망의 내일을 날리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불꽃쇼가 펼쳐져서 현장을 찾은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날 다양한 빛 축제 조형물과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2024년 첫 번째 추억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었고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 31일 날에 세미로 시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불꽃놀이와 새해 첫 해의 서광이 비친 새해의 첫날 온 시민이 빛을 통해서 환희와 미래의 꿈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나라의 해동 육룡이 나르시기를.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젊었을 때는 그 보신각 타종만 그쵸. 보러 갔는데 네. 요즘은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구 단위에서도 시 단위, 광역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재해종소리. 카운트다운을 재해종소리를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핫 이슈가 됐던 게 부산에 수성구에서 하는 드론 쇼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게 아쉽더라고요.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 세종시는 네, 잘 아주 무사히 잘 아주 치렀습니다. 멋지게 진짜 불꽃쇼를 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집에 가니까 1시더라고요. 예, 일찍 가셨네요. 아쉬워서 못 떠나겠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흥분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바로 또 이어서 몇 시간 자고 나니까 또 새해 맞이를 해야 되겠죠. 해맞이했죠. 네, 그래서 이날 우리 세미로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는 카운트다운 불꽃쇼로 다사다난했던 23년을 보내고
호수공원 해맞이 행사로 희망 가득한 갑진년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예, 예. 갑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날 첫날 일을 6시부터 8시까지 세종 호수공원 중앙광장 일원에서 네네. 8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을 했고요. 네. 호수공원의 해맞이 행사를 떡국 이렇게 해서 드셨어요? 열었습니다. 먹었죠.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떡국도 먹었고요. 앞서서 이제 이응달에 대한 쭉광면에서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해맞이를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최미루 시장께서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불꽃놀이와 첫 해를 서광에 비친 새해를 맞이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꿈을 함께 이루면서 창대한 미래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갑진년 미래전략수도 조성 총력 이렇게 해가지고 예. 2일날 아침에 충령탑을 참배한 것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 2월 갑진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추모 공간인 충령탑을 찾아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해 참배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는 김학윤 행정부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 시장을 비롯해서 시청 간부 공무원 그리고 홍성국 강준현 국회의원, 이순열 세종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 그리고 최기준 교육감, 보훈단체장 등 15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 이날 최미루 시장과 참석자들은 기관별 헌화 분향을 통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요. 갑진년 새해 미래 전략 수도 세종 발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날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사자성어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의미의 유지필성으로 정하고 행정수도를 넘어서 국정 운영과 중추도시로 나아가는데 매진하는데 한 해로 삼는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두드려야 열리리라. 네,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갑진년 미래전략수도 조성에 총력을 다하는 말씀을 전달해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행정수도 세종 품격 높여서 세계 경영을 나서야 된다. 이제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2일날 시무식에서 시장님께서 전달해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미루 특별자치시장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포부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최민호 시장은 2일에 이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시무식에 이같이 말씀을 하였고요. 시청 모든 직원이 행정수도 한글문화도시 세종시 품격에 맞는 마음가짐과 실천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예. 꿈의 크기가 미래를 결정하듯 넓은 시야 그리고 깊은 사고 높은 뜻을 품고 공직에 임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시장님은 전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 도시로서 우리가 맡은 업무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세로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된 유지필성을 강조하였고요. 미래 경영을 위한 마음가짐도 당부했습니다. 최 시장은 유지필성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전했고요. 세계를 경영할 만큼의 큰 꿈으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서 위상과 지위를 갖는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어서 경영 활동은 통상 수익을 내기 위한 조직과 인력 운영 방식을 말하지만 공공 부분은 공익을 위한 미래를 경영해야 한다면서 한글 문화 도시로서 우리 전통 문화가 세계 보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문화 경영을 어떤 안목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열망이 필요한데요. 즉시 실천하는 실행력과 포기하지 않은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하였고요. 새해 행정 수도와 한글 문화가 꼽히는 세종시를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필성의 자세로 함께 나가자
이렇게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무식에 앞서 주최원업 충영탑에 참배하는 것으로서 새해 공식 업무에 새롭게 돌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좀 작년에 있었던 우리 종합 청렴도 평가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등급이 달성이 됐나 이 소식을 네. 좀 전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 광역자치단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498개 행정기관의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인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던 청렴 체감도, 그리고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가 바로 종합 청렴도거든요. 이것이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세종시의 청렴도 향상이 상당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해마다 점점 등급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 되시고 나서. 네. 예. 그래서 외부 체감도의 경우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통한 사익 추구나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네네. 내부 체감도는 직무 관련 그 사익 추구가 있었고요. 예산의 위법 그리고 부당 집행 이렇게 항목 청렴 노력도는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 실용성 제고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 일상화 반부패 청렴 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했고요. 실국장의 청렴 사내 방송 및 인터뷰 영상을 송출하는데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고위직 중심의 반부패 청렴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건 2023년도에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전달했습니다. 올해 떡도 드시고 우리는 사실상 1월 1일부터 네. 설까지 네.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네, 아주 뭐 그 지겹지만 좋은 말이죠. 네? 지역보다는 네. 희망이 차요. 다들 새해가 되면 다들 감성이 충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인심이 후해지죠. 너도 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끝날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뭐 신청곡 바랍니다. 뭐죠? 예. 네, 우리 박학기의 신선하고 상쾌하게 비타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도 라디오로도 비타민 드시기 바랍니다. 바깥기에 비타민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예,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이세종경제 권우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함께 나오신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 그 고운동을 지역구를 둔 이현정 의원님이십니다. 네, 이제 우리 이현정 의원님은 그 세종시의회에서도 쓴소리도 많이 하고 네. 또 우리 집행부인 네, 최민호 시장한테도 뭐 쓴소리 또 지적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고 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또 미모도 출중하시고 그리고 네. 또 의원님 중에서 여자 의원들 키가 상당히 또 크십니다. 미모는 주관적인 건데. 제 생각만 그런가요? 하여튼간 그 새해 첫 시작하면서 우리 이현정 의원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세종 FM을 찾아서 영광인데 저도 예, 이현정 의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세종 FM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의원님을 모시고서 한 4가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하는 데까지 하시죠. 한 데까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취재한 게 이제 이현정 의원님이 SNS에서 쓴소리한 게 있어요. 내용이. 예, 그 뭐냐면 세종시가 급하게 집행부가 급하게 예산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예산들이 있다고 빨리 올려라 왜 급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예산은 올라오지 않느냐고 거꾸로 역으로 그런 쓴소리를 한 게 있습니다. 빨리 심의해 줄 테니 빨리 네. 올려라. 그게 또 재미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예,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직접 얘기해 보시죠. 예, 재작년 7월에 이제 시장님이 당선이 네. 되시고 나서 추경을 하는데 이제 각종 공약에 관련된 용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시작해도 내년까지 어차피 명시 2월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예.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이거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받는 민원들 가로등이나 뭐 과속 단속 카메라 빈집 철거 그럼 민원들이 엄청 산재에 있는데 그게 더 시급한데 제가 네. 보기에는 시민들 삶에서는 그게 더 시급한데 자꾸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예산을 네, 해달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당선되신 분이고 예. 공약이고 선출직이니까. 근데 시민들을 위해서 예. 네. 시장님을 위해서기보다는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예. 네. 근데 추경에 반영했던 게 5월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 집행이 거의 안 된 거예요. 1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그냥 승인해주고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예. 계속 추적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맡아만 놓은 거죠. 예, 다른 시급한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예. 돈을 그냥 맡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근데 그게 또 행정- 누가 봐도 좀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아, 이게 추경을 해도 어차피 길이 모자라서 명시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 다급한 게 있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고 예 그랬던 마음은 시작부터 예, 마음만 있었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서 바로 승인해 드렸는데 예. 예, 일이 좀 잘 안 됐군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정희 시의원님이 이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라며 당장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진짜 시급한 곳에 쓰일 예산이 붕 떠버린 거예요라고 이렇게 꼬집었어요. 예.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면서 그런 돈 중에서 2억은 어느 동네 담장이 무너져 위험한 빈집 철거에 쓰일 수도 있었고요. 예. 2천만 원 정도는 어딘가 어두운 곳에 가로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이제 지적을 했죠. 아, 근데 이 말 속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날카롭지만은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것들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짐에서 그런 불이익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제가 의원 개인 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예, 집행부랑 의회가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은 해오지만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하고 통과를 시켜드리는 순간 우리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예. 의회 나중에 이제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의회 니네 이거 왜 통과시켜줬냐 그런 얘기 듣기도 쉽고 하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통과되고 나서 손 신경도 안 쓰는 의원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좀 발목 잡는 걸로 안 보이고 싶고 예, 진짜 신중하게 통과시키고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잘못된 점이나 잘 할 수 있는 점을 계속 독려를 해주는 게 진짜 의원이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2인 삼각경기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의원들은 한번 해놓고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나 안 하나, 잘못하나 즉시. 그 정도는 지적질. 괜찮은데 또 까먹어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해놓고선 예. 까먹고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추진해주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뭐 행정감사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다른 그런 시민들에 대한 우리 지역구에 계신 분들, 세종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이슈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또 다른 사례를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는데 참 이건 예. 재밌는 건데 사실 기자들이나 집행부나 뭐 세종 시민들이 많이 느꼈던 얘기예요. 예. 그거를 우리 이현정 의원님이 콕 집은 한마디가 있어요. 예, 어떤 건가요? 최민호 시장님, 이준배 경제부시장과 예. 왜 같이 다니느냐. 원래 그 부시장은 시장이 이게 좀 가지 못하는 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죠. 대리 활동을 대리 해서 활동을. 분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같이 다닐 때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 이제 예. 23년도 정확하게 기억은 3월 8일부터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같이 다닌다고? 예.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의원님한테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지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의원님이 먼저 이걸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현정 의원님께서 그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직접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쟁이나 뭐 이준배 전 부시장님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경제부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법률상이나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역할과 벗어난 활동을 자꾸 하시는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참 집행부랑 또 조율도 사전에 하고 나 이런 약속 겨루기 해보려고 했는데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당황하지 드렸는데 않게. 예. 그래서 뭐냐면 예. 함께 다니는 게 예. 그 한가해 보인다. 예. 예? 지금 바쁜데 세종시는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재정도 열악하고 할 일이 많은데 경제부시장이 돈 벌어 와야지. 아니 그 시장님과 같이 다니는 것 같고 한가해 보인다. 한가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국회고 관계부처고 진짜 기재부고 어디고 간에 시장님 대신해서 엄청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이 또 하계 시기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 규칙 통과도 되기 전이었고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쪽짜리가 사실상 좀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좀 뛰어다니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하실 수 있으면 직접 쫓아다녔을 텐데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당연한 지적을 좀 하셨네요. 요즘도 같이 다닌다는 소문들이 좀 가끔 들려서. 아까 여기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예. 잠깐 바깥에서 좀 의원님하고 바깥에서? 바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기사가 나가고 의원님이 예. 질의를 하고 나서 한동안 좀 같이 잠잠하다가 요즘에 또 같이 많이 아니 나오신다고. 근데 권오주 본부장님은 이현정 의원님 나팔수신가요? 가끔 가끔 나팔수는데 아니 자주는 아니고 가끔. 아 그러시군요. 아니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질의하는 거나 이런 생각하시는 게 예.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얘기를 해야 될 지적을 의원님의 그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깔끔한 지적 한마디 그런 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좀 뭐 본받고 있죠 기자들도. 그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 해주시면은 기자들은 기사 쓰기가 좋지요. 생각보다 기사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의원님하고 프렌들이 한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 아니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예. 이제 올 4월 이제 10일 날 이제 우리 총선이 있는데 그런 거를 눈앞에 두고선 그 행동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어떤 선거하고 영향이 돼서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와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기자들도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이제 그냥 글로 쓰는 거지. 글로 뭐. 쓰면 되는데 네. 그걸 또 과감하게 지적을 못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는 거예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처럼 이렇게 옆에서 해주시면 네. 사실 저희들은 편하죠. 예. 그거를 대신해 주니까 대신해드리니까 기자가 할 일을 할 뺏겨쓰기만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전에 제가 조금 집행부랑 질의 내용을 조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뭘 공격하고 네.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좀 집행부랑 원활한 소통, 집행부도 다른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이런 전반적인 소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질이고 그렇기 의원님도 때문에 싫은 소리 듣기 싫은데. 예, 그러니까요. 내가 할 임무만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왜 자꾸 나를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싫은 소리라도 최대한 정중하게 네, 예의를 필요한 갖춰서, 내용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품격이 느껴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들 그 전에 네. 보면 막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고성도 오가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의원님들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차분하게 또 조용히 우리 여성 의원님들 많으셔서 그런가 좀 뭐랄까 조용히 잔잔하게 큰 목소리를 낸다. 지금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요. 네. 좀 그러면은 의원님 지역구 관련돼서 뭐 네. 현안이라든지 시민들하고 만나면서 새해에 부딪혔던 이야기들 뭐 민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어떤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들? 통장 협의회 진짜 오랜만에 나갔거든요. 예. 그 통장님들도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유난히 한 분이 네. 왜 통장도 집행부인데 네. 의회가 와가지고 물어보질 않냐고? 앉아 있냐고 앉아 있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통장 회의에. 예, 근데 그분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통장님들은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하듯이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 그 현장에서 민원도 듣고 저희가 답변도 해주고 즉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이번에 한 6개월 만에 오랜만에 갔어요. 네. 예, 가서 이제 그 동안에 민원 받은 거 처리한 거 서류를 딱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얼굴 알리러 나온다고. 통장 얼굴 알리는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내면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역할들이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가 드러나겠죠. 근데 통장은 어쨌든 행정부의 최말단이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행정부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촘촘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안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위촉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업무들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듣고 또 적극 행정을 펴기 위한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의원님들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유, 그럼요. 뭐 그분 개인의 생각이고 하도 네. 목소리가 크시다 보니까 한동안 좀 자제 네. 이렇게 초청을 안 해주셨었는데 음.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답답하시니까다. 예. 의원들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싶고. 오히려 이게 맨 말단이기 때문에 그 동장님들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이렇게 지역의 현안들을 그 시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더 반영되기가 쉬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최말단에 있는 뭐 집행부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받아서 아유. 또 위로 올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세가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굴 알리는 거 싫으시면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예. 이제 지금 세 번째로는 네. 작년 초에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아파트 네. 무량 구주판 예. 뭐 즉해서 철근을 좀 누락시켜 가지고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뭐니 막그 이슈가 될 때 작년 9월이죠. 예. 우리 이제 이현정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세종시에는 무량판 구주 아파트가 한 곳뿐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게 뭐냐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좀 이슈가 된 게 있어요. 네. 세종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신도시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층 아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뭐 한 8월 경에 보니까 그 우리 아파트가 113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전주 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했는데 무량판 구주가 하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현정 의원님께서 아니다. 자기가 살펴보니 세 곳이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두 곳이 어디냐? 왜 두 곳을 발표 안 했냐?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국토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되는지 좀 확인하는 중이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량판 자체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밀 점검을 할 아파트를 찾아내는 중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락이 돼버리면은 네. 국토부에 전수조사할 때는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단지가. 예. 그러니까 시민이 불이익을 아, 겪는 거죠. 거기에 그 리스트에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처음에 언론에서 이거를 또 한 군데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발표를 그냥 딱 해버리신 거예요. 예. 좀 이런 소통 구조에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어디서 보도 자료 나온 것만 그냥 뺏겨 쓴 거네요, 그거. 예. 그렇죠. 아니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예. 예, 한 군데라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죠. 예. 예, 집행부에서 좀 언론 브리핑할 때 약간 좀 의원님 신중해 어떻게 주셨으면. 찾으셨어요? 보고를 사후에 계속 받았습니다. 이거 그 진짜 한 개밖에 집행부에다- 없는 게 맞냐? 집행부에다가 제보가 들어오는 거 보니 예. 우리 집도 무량판 구조인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와라, 더 해봐라. 진짜 제보를 한계냐? 받으셨네요. 진짜 한계냐? 예. 들리는 얘기가 많다. 그랬더니 나중에 갖고 왔는데 3개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근데 제보는 어떤 분들이 그 의원님들한테 제보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뭐 이웃들이 제보하시는 거죠. 아, 이웃들. 세종 시민들이 다 뭐 이웃 사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로 뛰시는 의원님이시네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이게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항상 원활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이제 그 의원님을 여러 번 기사를 다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대로 작은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꼭 지적할 곳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는 또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도 한 곳이라고 한 걸 가지고 다시 집행부 발표했던 내용을 갖다 번복해서 세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예.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의원님 세종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마무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세종 시민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로 뛰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남은 기간 일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아직 많이 남은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여튼 우리 신청 어떤 거 할까요? 예, 신청곡 예.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예. 아까 말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들으면서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 예,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지역의 정가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소식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소식이 있나요? 아, 어제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있었죠. 예. 네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예. 네. 가해자는 50대의 자영업자. 뭐 예. 구체적으로는 뭐 부동산 50대 66세가 아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57년생. 예, 66세. 예. 근데 아마 2주 전에도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보도에 예, 의하면은. 예. 근데 마침 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 그쪽을 가셨다가 기자들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사인을 해달라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냥 그 흉기 한 15cm라고 하는데 꽤 큰 겁니다. 본인 자백에 의하면은 살해를 하려고 했다. 네, 살해를 하려고 했다. 네, 예. 아주 충격적인 거죠. 예. 뭐 아주 조용한 성격이고 뭐 공직에도 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네네. 뭐 일설에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피습, 이런 테러는 절대로 용서받지 안 되고 용납돼서도 안 됩니다. 예. 이런 경우가 오래전에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네네네. 근래에는 송영길 당대표도 한번 망치 예, 테러를 망치 테러 당했었고요. 당했죠. 예. 그 전에는 또 2006년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커터칼로 예. 얼굴에 상처를 대전에 왔을 때였죠. 예. 아닙니다. 대전. 영등포 영등포에서. 신촌에서 했는데 대전은요. 이제, 그랬었죠. 그렇죠. 대전은요라고 예. 그 다음 일정이냐 아마 대전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전은요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김구 선생님도 그렇게 예. 암살 테러를 당했었고요. 또 여운형 선생도 그렇게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를 근간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은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테러잖아요. 그것도 아, 그럼요. 일종의 네네네. 독립운동의 네네. 일원으로 네. 우리 그 열사들이 이렇게 그 암살했었던 상황들을 하고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당연하죠. 독립을 이거는 위한 거 우리 하고 주권을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 무력으로 침탈한 그런 우리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원흉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독립운동의 했었던 일환이고, 거 하고 이거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재는 우리 이 민주국가 아닙니까? 예,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예. 일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요.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렇죠. 그 정치 활동이나 네. 기타 어떤 시민들도 테러로서 이렇게 피습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적극 알리시고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은 바로 신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거는 사실은요. 뭐든지 우리가 이제 묻지마 범죄가 한참 있었잖아요. 네, 예,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예, 이상한 예방할 수 행동을 있죠. 하는 사람 예. 그런 거를 미리미리 감지해가지고 사람 눈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뭔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제지를 하고 예. 디펜스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요즘 새해다 보니까 뭐 그 단배식 또 정치인들 현충원 행보가, 참배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그 테러를 아마 당하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예, 그 시간쯤에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서 예. 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년교례 대전 충청권 당원들 또는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 행정기관장 포함해서 신년교례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아마 그 급보를 받고서 심심한 그 유감의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포함해서 대전 국립현충원, 뭐 대구, 부산, 그다음에 광주, 전남을 아마 쭉 순회를 할 모양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대전에서 와서 상당한 의미 있는 대전이 승리를 하면은 전국의 승리가 된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국힘당 했으니까 또 이제 민주당도 해야겠죠. 예. 민주당 대전시장도 어제 8시 반쯤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단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24년 총선 22대 총선에서 필승을 결의를 다졌습니다. 예. 여기 뭐 지역의 정치인들 다 가셨겠네요. 그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소속 출마 국회의원들, 예정자들. 국회의원들하고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예. 참석을 했고요. 다 같이 간 거죠. 그렇죠. 뭐 서로 내부적으로는 경쟁자지만 그럼 국힘당도 가고 민주당도 가고 현충원에 그렇죠. 다 예, 했네. 국힘당 가죠. 민주당 가죠. 여기 또 우리 그 계룡시에는 계룡대에는 3군 본부가 있습니다. 예, 6회 공군参谋총장들이 다 가고요. 예. 각 군별로. 그다음에 대전시장 예. 그리고 또 시교육감 뭐 그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 함께 또 다 순국 소녀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해서 네. 결의를 다지는 시간들이 되었네요. 네. 그러고 이제 바로 와서 이제 또 시무식을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이장호 대전시장 또 최민호 세종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각 교육감들이 이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신년의 또, 포부를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그런 그 행정의 방향, 그 리더십의 방향을 메시지 전달해주는 그런 시무식을 각각 개최했답니다. 예. 세종시도 다 하셨고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광에. 그 문화원에서 1시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아 오늘 1시인가요? 예, 1시에 있습니다. 1시에 한다고 했고 또 오후에 3시에는 또 대전에서 예. 또 신년교례가 예. 대전 컨벤션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세종 FM 네네. 98.9 세종 방송이 FM 방송이 시무식을 했습니다. 예. 어제 같이 하셨죠? 예. 네네. 우리 그 세종 FM 방송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무식을 해치는데 우리 각자 축하도 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죠. 네네. 근데 어제 아주 뜻깊었던 것이 송신탑, 네. 흔히 말하는 송신소라고 하죠. 예. 각
그 공중파 방송이나 이런 일반 방송국에는 다 송신탑이 있습니다. 예, 서울의 그 YTN 타워, 서울 타워, 남산 타워, 남산 타워라고 하죠. 서울 타워가 있듯이 또 우리 대전에는 뭐 식장산 시장산도 있고, 계룡산도 계룡 있고요. 예. 그 계룡산도 있고 시장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향적산, 향적산. 거기도 있죠. 네, 그래서 흑성산도 있고 충남에는 예. 이렇게 전 그 가시권, 가청권을 넓히기 위해서 탑을 세워요. 근데 이 공동체 마을 방송, 공동체 라디오 방송 치고 예. 뭐 너무 좁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세종 방송이 사실은 세종시 지역을 가시권을 하지만 가청권을 하지만 좀 적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재 수신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가청권이 안 네, 좋죠. 그래서 그런데 개선이 될 이번 겁니다. 그 송신소를 네. 구비함으로 인해서 세종시 전체 아마 충북하고 충남 또는 대전까지 그거는 웬만하면 가청권이 전파 월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지만 아마 안 돼요. 상당히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조만간에 그 이제 바로 1월 달 중으로 아마 개선될 것 같아요. 네 되죠. 예, 예. 앞으로 세종 FM 방송 더 많은 네, 분들하고 접할 수 주목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네, 접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뭐 봉하마을을 좀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이죠. 예. 봉하마을하고 평산마을을 패키지로 해서 많이 갔다 오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 네네. 노무현 대통령 네. 그 묘에서 참배하고 네, 전직 대통령 묘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네, 거기 이제 간 김에 책방에. 간 김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계시는 그 30분 정도 거리 되나요? 네네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코스를 잡는 모양입니다. 예. 특히 이제 대전 세종에 있는 당원들 또는 올해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민주당 분들은 다 이쪽을 다녀와야지만 되는 것 성지 비슷하게 돼 있죠. 예. 저도 작년에 좀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마 얼마 전에 뭐 1월 1일 또는 어제 오늘 또 많이들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께 문안도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총선 100일 이야기 듣고 네, 마무리하죠. 총선 100일은 아니죠. 원래는 예. 한 98일 정도 예. 되는데요. 작년 말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딱 100일 남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과열하다시피 해서 뭐 여야를 떠나서 후보들이 뭐 난립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이 많아지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낙수 효과 예. 또는 뭐 그 이삭줍기 이삭줍기, 해서 예. 그 지금 줍줍. 각 당에서 개혁 공천 혁신한다는 그런 큰 이낙연 예, 당하고 해서 이준석 당의 신당 출범을 그다음에 하면서 줍줍 이낙연 이루어지고 당 뭐 해가지고 탈락하신 네, 분들 탈락하신 분들을 모아서 네. 또 거기에서 하나의 또 그 정당이 탄생되지 않겠나 저희도 생각이 곧 듭니다. 총선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좀 지금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 이 세종 FM 방송에서는 네, 몇 총선 개. 출마자 분들을 모셔서 심층 인터뷰 할 수 있는 대전하고 또는 세종이 공동으로 네네 공동으로 해서 공익방송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하도록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 신청곡 네. 신청곡 어제 들었던 것도 예, 다시 한번 어제 들었던 듣겠습니다. 거, 예.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요즘 히트하고 있어요. 웰컴 투 삼달리라고 OST 네. 태연의 꿈 들으면서 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